이번 시간엔 LG화학 종목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LG화학이 주가 흐름 별로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첫 번째, 양극재 성장성인데요. LG화학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죠. 그 중에서 양극재 업체로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양극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양극재 캐파 확대 현황과 계획 짚어보려고 합니다. 생산 능력 확대 매우 중요합니다. 양극재 앞으로 계속해서 2차 전지 분야에서 그 수급에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캐파가 곧 실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투자 현황 매우 중요한데요. 앞으로 LG화학이 얼마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키워나갈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양극재 성장성입니다. 작년에 석유화학 분야에서 21조 7천억 원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20조 2천억 원으로 석유화학 분야 매출이 다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석유화학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으로서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화학 주가가 이 석유화학이 사실은 LG화학의 메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도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올해 20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LG화학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첨단 소재인데요. 첨단 소재는 양극재, IT 소재, 엔지니어링 소재, 기타 등등 있는데요. 이 첨단 소재가 석유화학 분야의 매출 감소를 상당 부분 커버해주면서 그 매출을 유지해 줄 것이다. 실적을 유지해 줄 것이다. 라고 올해 기대가 됩니다. 이 첨단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가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소재 분야죠. 네, 이 양극재는 첨단 소재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작년에도 이미 반을 넘었고요. 올해는 더더욱 그 비중이 커질 것 같은데요. 작년에 4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5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 소재 분야가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생명과학과 화학농 등등 있어요. 그래서 그 매출이 아주 미미합니다.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석유화학 분야가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실적 좀 안 좋습니다만 양극재, 즉 첨단 소재로 많이 커버해준다, 이런 경향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인데요. 석유화학은 올해보다 다소 회복된 작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양극재는 올해하고 유사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사실 경기가 그리 좋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가파르게 미국을 중심으로 올렸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올 초 아주 최고점이었던 메탈 가격도 최근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메탈 가격과 연동되는 양극재 가격도 많이 내려왔는데요. 이 가격 하락 추세는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지만 수요는 내년에 조금 더 회복이 돼서 가격 하락을 수요가 상쇄해주면서 매출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첨단 소재, 그리고 생명과학, 방환농 큰 차이 없어서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첨단 소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첨단 소재 중에 우리는 양극재를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양극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인데요. 작년에 양극재 4조 5천억 원 매출을 올렸고, 총 첨단 소재 분야에서 8조 원 매출을 올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LG화학은 얼마 전에 올해 첨단 소재 매출 10조 5천억 원 올리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래도 올해 지금 시점에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연초에 LG화학이 제시했던 올해 매출, 첨단 소재 매출 10조 5천억 원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10조 5천억 원은 아마도 9조 5천억 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요. 주요 원인은 메탈 가격이 올해 초 대비 많이 떨어졌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요즘 꽤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전방 시장의 수요 감소로 2차 전지, 양극재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0조 5천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9조 5천억 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성적을 다소 좀 회복하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첨단 소재 분야에서 말이죠. 24년 역시 그 실적 우려는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는 계속된다라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양극재도 그다지 전망이 좋지 못하다, 내년 우려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특히나 석유화학 분야가 더 우려가 되면서 그래서 LG화학 주가가 요새 그리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양극재 분야에서 2차 전지 분야에서 불과 올해 내년 보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2027년, 길게는 2030년까지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4년까지는 첨단 소재 분야 매출이 1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24년부터 27년까지 보면요,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양극재만 따로 떼서 보면 24년부터 27년까지 3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LG화학을 우리는 양극재 업체다라고 봐야 그 주가가 제대로 좀 평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물론 석유화학 분야가 매출에 훨씬 큰 분야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양극재가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양극재 분야의 사업이 도드라져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극재 캐파 확대 어떻게 앞으로 확대할 건지, 지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은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현재 그 양극재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청주에 있고요, 중국에는 우시에 있는데요. 각각 4만 톤씩 총 8만 톤의 생산 캐파를 작년 기준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국의 4만 톤의 캐파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서요. 그래서 12만 톤의 생산 캐파를 올해까지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구미에 또 6만 톤을 증설할 계획에 있는데요. 이 구미 6만 톤 생산 캐파는 화유코발트라고 중국 회사 있죠. 이 회사와의 합작사입니다. LG화학도 처음으로 합작사를 설립을 하고요. 그 시설을 구미에 총 6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갖는 양극재 생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미국의 생산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7년까지 총 12만 톤을 계획하고 있고 25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12만 톤, 총 34만 톤의 캐파를 미국을 포함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미국 이렇게 생산기지가 확대될 것으로 27년까지 기대가 되고요. 여기까지가 LG화학이 기존에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양극재 업체들 캐파 투자 많이 하겠다, 증설 투자하겠다 계속해서 소식이 들리고 있죠. 이에 LG화학도 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8년 얘기를 추가로 했는데요. 2028년에 유럽까지 생산 캐파를 늘리고 총 47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갖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각지의 생산 캐파를 모두 28년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왜 갑자기 28년에 47만 톤으로 껑충 뛰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다른 회사들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 볼까요? 작년까지 18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2027년까지 71만 톤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생산 캐파 면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을 압도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작년에 10만 톤, 그리고 27년까지 48만 톤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 정확하게 매년 얼마씩 캐파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본 수준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2030년까지 100만 톤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48만 톤은 기존 전망이기 때문에 다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지난 발표 기준으로 27년에 48만 톤이 예상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그렇고요. 그리고 LNF가 작년까지 13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었고 2027년까지 계속해서 늘려서 50만 톤 예상됩니다. 포스코 퓨처엠하고 유사한 수준이죠.
LG화학은 그런데 작년에 8만 톤으로 이 세 회사보다 가장 작았습니다만 27년에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LG화학이 이것 때문에 긴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28년 한 해 더 조금 늦습니다만 48만 톤으로 다른 회사들하고 그럼 비슷해지죠. 에코프로비엠은 워낙 넘사벽입니다만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와는 유사한 수준인 50만 톤 내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47만 톤 여기에 좀 맞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양극재 회사 또 있죠.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직접적인 그 비교를 하기에는 캐파 차이가 좀 큽니다. 그 규모 차이가 좀 커요. 작년에 2만 톤이었고, 그런데 그 성장률 면에서는 그 나머지 회사들보다 가장 가파릅니다. 그래서 27년에는 2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성장률은 가장 가파릅니다만 그래도 나머지 회사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 투자가들은 그 성장성에 주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매우 투자에 있어서는 좋은 회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LG화학은 27년에 34만 톤입니다만 1년 더 늦은 28년까지 거의 50만 톤 맞춤으로써 다른 회사하고 유사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양극재 업체들이 합작사를 많이 짓잖아요. LG화학도 조금 전에 화유코발트라는 중국 회사하고 우리나라에 6만 톤 캐파의 생산 시설을 짓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 캐파들은요, 그 합작사의 지분까지 모두 포함한 캐파들입니다. 내 지분만을 생각한 나만의 캐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상대 지분은 발라내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면요. 자, 그래프에서 2027년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 그 합작사 지분을 제거하고 나면 상당히 비슷해지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다른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 가장 합작사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 71만 톤의 생산 캐파를 보였습니다만 상대 지분을 발라내고 보면 43만 톤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하고 비슷해지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LG화학들은 합작사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2028년에 LG화학이 47만 톤이다 라고 했잖아요. 합작사 지분 3만 톤 제거하고 나면 44만 톤으로 다른 회사들하고 거의 똑같아집니다. 이래서 아마 27년까지는 캐파가 미치지 못합니다만 2028년에는 그래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LG화학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2028년 47만 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7년에 45만 톤 내외로 각사들이 다 유사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2027년 45만 톤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합작사 말고는 딱히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합작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이 45만 톤에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각사들이 투자를 한다면 2027년 다 45만 톤 내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LG화학 최근의 주가 흐름 왜 이렇게 답답한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고요. 올해 내년 실적 그리고 그 캐파들을 알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 양극재가 2027년 나아가서 2030년까지 얼마의 실적을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가를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